자,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하나비전 때문이에요. 하나비전 쪽에서 하나비전 자회사가 그 HBM 검사 장비를 SK하이닉스한테 납품을 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지금 따지고 보면 지난 3분기 실적이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3분기 실적도 좋고 4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실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원 벌었는데 500만원 벌었어도 잘했어. 근데 4분기 실적이 450만원 번 거야. 그것도 잘한 거거든요. 하지만 어쩔 땐 실적치가 떨어지고 있잖아. 실적이 점점 그러니까 호실적이긴 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비전이 SK하이닉스의 HBM 반도체 검사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소식.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던 건 HBM 검사 장비를 거의 반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실적이 조금씩 꺾이고 있는데 하나비전 얘네가 SK하이닉스에 납품하고 하면 얘네 한미반도체 실적 더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다른 HBM 반도체에 비해서 낙폭이 컸던 거예요. 사실상 그런 이유 때문에 떨어진 건데 어제인가요? 지금 그래서 한미반도체 쪽에서 하나비전 그쪽에다가 소송을 넣었습니다. 니네 그 만들고 있는 그 장비 있잖아. 그거 우리 건데 니들이 베낀 거야. 이거 우리 거 특허나 마찬가지인데 니들이 우리 거 훔친 거야. 그래서 법원한테 소송을 걸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비전 쪽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 그게 뭐가 베낀 거야? 야 그건 베꼈다고 할 수가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법원에서 니들이 베낀 게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라고 했는데 딱히 명확한 답변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비전 쪽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너네들 베낀 거 맞아. 너네들 잘못했네. 라는 판결이 나온다. 그런 쪽으로 판결이 나올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다시 한 번 더 한미반도체는 그런 법정 공방 속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과거 휴젤 때와 좀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톡스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비전에 대한 한미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다각화를 시키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하나마이크론이라던가 다른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미반도체에 대한 의존 그리고 그런 공급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사실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갑자기 나빠진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글쎄요 거의 적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공매도라던가 이러한 과한 우려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라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도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위에 겹자리가 상당히 많은 종목이에요. 결국 이 자리 메꾸긴 하겠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니까 그게 문제지. 일단은 보시면 엄청 급격한 거의 스키 점프대 타듯이 이렇게 우하형 추세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이 75,000원 라인 있죠. 요 라인이 일단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해요. 밀리더라도 여기까지는 갈 거야. 여기까지 가서 이 자리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추세를 바꿀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요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죠. 요런 느낌으로 이때부터는 이렇게 박스권을 그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상황에서 갑자기 막 삼성전자 막 미쳐 날뛰고 있고 막 하이닉스가 죽었던 하이닉스 부활하고 막 엔비디아 막 120불 넘어서 엔비디아 막 날아가고 막 하나마이크론 올라가고 다시 한 번 더 AI 반도체 가자 하면서 막 나스닥 지수 견인하고 이러면 이 종목도 이렇게 박스권이 아니라 가파른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윗겹자리를 생각보다 빠르게 차차차 메꿀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미반도체한테 중요한 변곡점은 75,000원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라인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 돌파 못한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저점 갱신하는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미반도체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75,000원. 자, 그 자리에 마침 겹자리도 있잖아. 이 최근에 급격한 낙폭의 절반 자리이기도 해요. 보시면 여기 중간에서 횡보해서 여기서 만약에 480선 이탈 안 했으면 반등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탈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급격한 낙폭. 이거는 한미반도체만 빠진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낙폭은 시장 지수가 조금 반등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회복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서 75,000원, 76,000원 정도 라인에서는 일단은 내가 손실이어도 약간의 비중 조절은 필요해요. 반대로 지금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1차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자리를 내가 뚫었어. 뚫었다. 그러면 내가 팔았던 거 있죠. 여기서 못 뚫을 줄 알고 팔았어. 만약 못 뚫으면 다시 내려가니까 여기서 일부 팔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맞는 거지만 못 뚫을 줄 알았는데 뚫고 올라갔네? 76,000원 위에서 막 요러고 있네? 요러고 있어? 그러면은 팔았던 걸 다시 사면 돼요. 위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근데 밑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굳이 다시 살 필요는 없고 분할 매도하면 되는 거지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76,000원 부근에서 일부는 줄여요. 갖고 있는 수량의 일부, 뭐 절반 줄일까요? 절반은 좀 과해. 한 1-20% 정도? 1-20% 정도는 줄이고 이 위로 올라가면 다시 사요. 그럼 이 자리를 버티면 그 다음번에 올라갈 수 있는 박스권 상단 정도 라인은 85,000원에서 90,000원 요 사이거든요. 요 라인이 돼요. 그럼 이제 그때는 한미반도체가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 안착하면 다시 사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 매매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보고 나오면 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75,000원, 76,000원 라인이 되는 거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86,000원, 85,000원 요 라인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지금 정도 가격선이라고 하면 사실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전저점을 이탈하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밀린다라고 하면 볼벤 하단선 61,000원 요 정도 라인까지 밀렸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라던가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라인 구간에서 내가 나눠서 사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라던가 대응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방에다가 남겨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차트로만 봤을 때는 물론 가장 좋은 건 오늘 뭐 한 69,000원 위로 올라가 주면은 가장 베스트기는 하죠. 오늘 7만원 선 탈환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 오늘 탈환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지금 60분봉 상에서 볼벤 하단선 안쪽으로 들어왔고 61선 위로 올라왔거든요. 볼벤 60분봉 차트로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크게 신규 진입하기에도 부담은 없어요. 다만 이제 공매도가 크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큰 이유도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하나비전과의 그 법적 다툼 여기서 좀 자기들의 파이가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이 부분은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다른 HBM 관련사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또 다음 주에 IR이죠. 거기서 또 어떤 혼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현 구간 자체는 신규 진입 추가매수 괜찮고요. 기억할 건 75,000원 이 종목의 변곡점은 75,000원에서 76,000원이다. 이 자리 뚫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실 85,000원 정도까지 상승은 그닥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내가 물려있다라고 하면 85,000원인 뭐 요 정도 아래로 낮춰놓는다라고 하면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근데 내가 추매하기에는 좀 벅차요. 저 여기다 추매하죠? 그러면은 전 다른 종목 하나도 못 삽니다. 한미반도체와 그냥 영혼을 같이 해야 돼요. 요런 상황이라고 하면 무리해서 추매하기보단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변곡점에서 손실이라도 일부 줄이고 여기 안착하는 거 보고 다시 사거나 여기 찍고 밀렸어. 밀리면 또 제가 어디서 다시 사면 된다라는 거 알려줄 거거든요. 그런 거 보고 대응을 하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단기간에 탈출을 할 거다. 뭐 한 달 안에 이건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말하긴 뭐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한 85,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전투지가 되겠죠. 이 자리가 박스권 상단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자리를 뚫고 나면 그때부터는 241선 과거의 갭자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 메꾸는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구간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이 타서 얼음을 좀 먹어야겠어요. 자, 그러면은 한미반도체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셨거나 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렇게 한미반도체 영상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이 종목도 크게 문제없이 잘 마무리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뭐 잡스러운 회사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 한미반도체는 거의 뭐 극한까지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좀 크게 밀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저점까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사실 주봉상 240선까지도 밀렸다 갈 수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일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줄이고 여기서 복수 전하는 게 맞긴 해요. 만약에 최근 전저점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한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돼요. 한 거의 한 몇 개월, 한 5개월, 6개월까지 생각하면서 주봉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또한 제가 뭐 여러분들 방에서 또 다 신호를 줄 테니까 그거 보고 매매하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